많은 산업에서 AI를 활용한 효율성 향상과 함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혁신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게 느껴집니다. 특히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지만 엄청난 기회가 남아있는 신약 개발, 유전공학,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에서 최근 AI 기반 기업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에서 연구를 했을 때 저의 개인용 맥북을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시도했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3일 연속 돌려도 다음 유전자 시퀀싱을 예측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학교 서버를 사용했음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유전자 분석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지는 모습을 보니 놀랍고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펀드 매니저로서 리스크 관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에는 최악인 회사가 있죠. 그 회사는 ARK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하지만 ARK는 헤지펀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리서치 분석을 제공하고 혁신 기업을 정말 잘 선별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리스크 관리는 최악이기 때문에 굳이 ETF를 투자하고 싶지는 않지만 유망한 혁신 기업을 먼저 골라주는 점에서 ARK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아크팀은 2025년 더욱 발전할 미래 산업에 대해 100 Ideas라는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멀티오믹스입니다. 많은 기업이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은 캐시 우드가 선정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제 생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크의 바이오텍 ETF인 ARKG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S&P 500이 203% 상승하는 동안 단 46% 상승에 그치며 시장을 전혀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의 최고점에서 이 ETF를 매수했다면 현재 74%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초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후 2년 동안 약 300% 상승, 이후 2020년부터 다시 급등하면서 ARKG는 적립식 투자보다 추세 추종 전략이 더 적합한 ETF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KG ETF는 무조건 투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산업은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고 무조건 시기를 잘 맞춰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ARKG는 다시 한번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2024년 동안 횡보했던 저항선을 돌파할 듯했으나 결국 실패, 아직 본격적인 상승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및 유전자 공학이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왔으며 이제 5년 내에 실제로 엄청난 기술과 함께 세상을 바꿀 바이오텍 기업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예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상은 우리 시대의 거장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KG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템퍼스 AI에는 낸시 펠로시와 폴 튜더 존스, 리커전에는 엔비디아와 시타델, 그리고 나테라에는 드러켄 밀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거장들과 스마트 머니들이 바이오 관련 종목에 점진적으로 투자하거나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모습을 감안하면 향후 스마트 머니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확대되고 이는 이 산업의 유동성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많아야 100주에서 1000주 매수하지만 10억 이상 한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유동성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들의 투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고 투자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크의 리서치를 살펴보면 멀티오믹스 분야는 4가지 영역에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멀티오믹스 도구는 DNA를 읽고 쓰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실제로 100배에서 1000배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으로는 흑자 기업인 일루미나와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템페스 AI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기존 대비 신약 개발 비용을 4배 낮추고 상용화 속도를 1.6배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Recursion과 ABSI 같은 기업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분자 진단 분야는 암, 모니터링 시장을 10배 성장시키고 검출 정밀도를 20배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대표적으로 드러켄 밀러가 투자하고 있는 너테라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가든 헬스 같은 기업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법 분야는 기존 표준 치료제보다 20배 더 가치 있는 기술을 제공하며 CRISPR Therapeutics와 BIM Therapeutics가 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질병을 더욱 정확하게 식별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고 미래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항상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종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려 합니다. 우선 ARKG ETF에 포함된 모든 종목들의 데이터를 나스닥에서 가져와 가격과 거래량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박스를 통해 주당 순이익, 매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5가지 관점에서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을 적자 기업과 흑자 기업으로 나누고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과 흑자 전환이 임박한 기업이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주당 순이익이 눈에 띄게 증가한 기업들을 조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 어떤 곳인지 확인했으며 네 번째로는 애널리스트들의 2025년과 2026년 실적 예상치를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 주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며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 기업들을 선별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적자와 흑자 기업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2024년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ARKG ETF에 포함된 35개 기업 중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단 6개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2025년과 2026년에 흑자 전환이 임박한 기업으로는 브라스, 세레스, 익삭 사이언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이 총 9개 기업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저는 세 자릿수 100% 이상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지난 분기에 EPS가 세 자릿수 상승한 기업은 캐럿과 일루미나 두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루미나의 경우 주당 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율이 저조해 주가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이오텍 산업에는 독과점이 존재하기 쉽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면서 의류 시장과 연계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는 기업이 아니면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가 큰 폭으로 증가한 기업들은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EPS가 25% 이상 증가한 기업들도 정리해두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시장을 이겼는가 하는 S&P 500과의 비교입니다.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 이미 37% 이상 상승한 바이오텍 기업은 총 5개이며 이는 바이오텍이 때때로 실적과 관계없이 급등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텍을 투자할 때 실적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이 회사에 관심이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상치입니다. 특히 2026년 엑삭 사이언스는 내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당 순이익이 무려 3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을 앞으로 관심 종목에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정리해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표는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훌륭한가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ARKG ETF에 포함된 35개 기업 중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룬 기업을 찾고 정배열이 시작된 날짜와 현재 수익률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바이오텍 투자를 할 때 차트 확인은 거의 필수입니다. 특히 정배열이 형성된 지 오래된 기업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대부분 정배열을 이룬 후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다시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스닥과 팍스대서 가격, 거래량, 실적 데이터를 수집한 후 5가지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들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저는 바이오텍 투자를 할 때 반드시 5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이오텍 투자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이 주가와 정배열을 이루지 않은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않으며 스마트 머니가 진입한 이후가 우리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합니다. 바이오텍에서 저가 매수는 더 큰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스마트 머니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간 이후에 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텍은 변동성이 매우 심한 산업입니다. 하루 만에 20% 급락하는 변동성을 견딜 수 없다면 바이오텍 중소형주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수술 로봇 다빈치를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이오텍 기업의 대부분은 적자 기업입니다. 오늘 분석한 결과 35개 기업 중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단 6개였으며 나머지 29개 기업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자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므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하고 차트적으로 상승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기업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이오텍 업계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차트와 실적이 함께 상승하는 기업을 매수한 후 추세가 끝나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모델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시장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AI 모델은 언제든지 더 강력한 모델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아니라 그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의사 및 정책과 협력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바이오텍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ARKG ETF는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언제나 바이오텍 ETF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상승장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바이오텍 종목을 분석하고 기술적으로나 실적으로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매수하는 과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항상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른 바이오텍 ETF들도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드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